안녕하십니까, 박근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대칭분 등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대칭분 등가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칭 좌표법은 삼상의 전압 전류를 갖다가 세 가지 대칭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했죠.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그 해석하기 위한 대칭분 등가율을 갖다 그려야 될 텐데, 단상의 등가율을 그려야 될 텐데 어떻게 그리는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합성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합성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그 다음 시간 이제 고장의 종류별로 어떤 대칭분 등가율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합성은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 시간부터 제가 고장의 종류별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칭분 등가율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삼상 단락이 났다 그러면은 그 삼상 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삼상 평형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하도요. 부하도 평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가 이제 A상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상. 그 다음에 여기가 C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A상이고요. 여기가 B상이고, 여기가 C상입니다. 그럼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가 2B가 되고, 여기가 2C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부하도 이제 평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ohm이라고 한번 해봐요. 여기도 15ohm이고, 여기도 15ohm이고, 그러면 부하도 평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0V고요. 그럼 여기도 100V고, 그러면 여기가 100V고. 자, 다만 삼상 평형일 때는 이 100V 크기는 같은데, 이제 위상이 이제 120도씩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0도다. 그러면 여기는 비상의 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상 상회전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40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마이너스 120도라고 표현해도 되죠. 여기가 A상의 위치고 여기가 B상의 위치죠. 그죠? 여기가 C상의 위치죠. 그래서 정상 상회전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상으로 따지면 여기가 24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20이 되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죠. 여기는 위상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20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삼상 평형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 IA를 갖다가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IA 삼상 전류를 갖다 구한다고 하면 삼상 전류를, 그러니까 궁금한 게 삼상 전류가 이렇게 궁금해.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해. 그러면 각각 A상 따로 구하고 B상 따로 구하고 C상 따로 구합니까? 아니면 A상 거 하나만 구하고 나머지 B상, C상도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계산합니까? 계산할 때 삼상 평형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요 회로만 하나 뜯어가지고, 요 단상 회로만 하나 뜯어가지고, 요 단상회로만 뜯어가지고, 여기가 10A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요 단상회로만 하나 가지고.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2에. 여기다가, 선로 임피던스도 같이 표현해볼까요? ZL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같다고 봅시다. 선로도. 그러면, ZL. 그 다음에 여기가 부하가 되겠죠? 부하. 이런 식으로. 여기 15ohm 이런 식으로 요 회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도 되겠죠. 여기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9ohm이라고 합시다. 여기 9ohm이라고 하고 여기 1oh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1ohm이고 9ohm. 그럼 여기 전류 얼마 흘러가냐, 삼상 전류 얼마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삼상 전류 얼마냐 이게 물어본다 그러면 각각 A상은 얼마고 B상은 얼마고 C상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 회로만 하나 뜯어놓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여기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10A 흐릅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여기도 10A고 여기도 10A다는 이야기. 여기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10A니까. 다만 얘보다 위상이 120도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만 우리가 가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상 평형일 때는 해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상 단락 고장이 났을 때는 삼상 평형 고장이니까 A상, B상, C상을 갖다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놈 하나만 뜯어가지고 요놈 하나만 뜯어가지고 단상으로 놓고 요놈 하나만 뜯어가지고 단상으로 놓고 우리가 삼상 단락 전류를 갖다 계산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회로 하나만 놓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분 회로였다는 거죠. 정상분 회로. 굳이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상분만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회로가 이제는 뭐냐, 불평이 나타나면 이렇게 역상분도 하나 존재하고 영상분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상 등가요를 갖다 세 개를 그려서 이 세 개를 갖다 합성하면 훨씬 더 이 불평 해석이 쉽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해석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졌다면은,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러면 이런, 정상분의 단상 등가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역상분의 단상 등가위로, 영상분의 단상 등가위로 세 개를 각각 우리가 구해서 그걸 해석한 다음에 쉽잖아요. 이거 해석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방금 했잖아요. 여기 100V고, 여기 1ohm이면 여기 달랑 나면 몇 암페예요? 그쵸. 해석하기 쉽잖아요. 여기 뭐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IS는 EA의 ZL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0V고 1ohm이니까, 그러면 100A가 단락전류구나.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이게 바로 삼상 단락전류예요. 왜 삼상 단락전류냐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나 여기 단락났을 때 여기서 흐르는 전류, 여기서 흐르는 전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상 전류가 아니고 이건 삼상 단락전류인 거예요. 이 자체가. 분명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는 그냥 방법으로 따지면 그냥 오음법일 뿐이에요. 이걸 갖다 나중에 이제 퍼센트법으로만 식을 좀 바꿔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건 앞에서 다 다뤘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등가요를 갖다가 이제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정상분, 정상분, 이렇게 정상분은 방금 그렸습니다. 그죠? 방금 그렸죠. 그죠? 방금 그려져. 됐죠? 자, 정상분의 A상만 하나 뜯어온 겁니다. A상 단상 등가위로 하나 뜯어온 거예요. 발전기 기전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Z1이라고 부르나죠. ZL이었는데 Z1으로만 바꿔놓고, 왜냐면 이제는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분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부여하는 거예요. 예, 정상분 전류가 흘러가는 길에 해당하는 임피던스다. 그 회로의 임피던스라고 해서 우리가 정상분이라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왜? 이제 역상분도 있고 영상분도 있으니까 이제 이름을 갖다 구별해서 불려주는 겁니다. 그죠? 자, 원래 이것만 있었으면 이걸 갖다 그냥 ZL이라고 썼겠죠. 그냥 선로 임피던스를 그냥 쓰고 말았겠죠. 이 전류도 이제 뭐라고 이제 구분해서 불러준다고요? I1이라고 써서 정상분 전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여기 이제 단자 전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V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상분에 이제 해당하는 단상 등가위로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자, 여기는 그 역상분 전류가 흘러가는 회로의 임피던스라 해서 Z2라고 구분해서 불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는 역상분 전류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 대신 여기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죠. 이것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쓰고 싶지만 여기는 갖다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 기전력이 되는데, 이상적인 발전기는 정상 상회전 성분만 발전을 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상분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죠. 물론 현실에 있는 발전기는 일부는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이상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0V 기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V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기는 역상분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0V 기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표현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0V짜리 기전력이 있긴 있어요. 여기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발전기가 영상분 기전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0V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0V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똑같은데 왜 여기는 비어있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발전기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0V 기전력이 각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분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영상분 전류 이와 같이 단상 회로를 갖다가 꾸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 정상분은 무조건이겠죠. 무조건. 자, 무조건. 자, 삼상 평형이라도 정상분은 존재하니까 이건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되는 회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삼상 간락고장에서는 정상분만 가지고 해석을 한 결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역상분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역상분은 뭐냐면 불평형이 시작됐다 뭐 이것도 무조건이다. 이거는 뭐냐면 불평형 조건에서 무조건이에요. 불평형이 됐다. 삼상 불평형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불평형과 관계없이 역상 무조건 존재하는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두 가지 성분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합성은 이제 어떻게 합성할지는 것은 뭐냐, 고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간은 합성은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영상분도 불평형이 존재하면 나타날 수 있는 성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대지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고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냥 지락 고장이야. 지락 고장류의 고장에서 나타나는 성분이 영상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성간단락이 붙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성분만 가지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선 지락이 나왔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성분이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불평이 무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더 붙여서 세 가지 성분이 다 해석이 돼야 되고, 이제 합성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더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발전기 기본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가이로에서부터 바로 이제 발전기 기본식을 바로 도출하면 돼요. 자, 전압방정식 쓰면 되죠. 자, 전압방정식 쓰는 건 아시죠? 자, 발전기죠. 여기다가 제가 이걸 다 찍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다 뺐습니다. 여기 단자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고장점 전압이에요, 사실은. 자, 이 단자전압에다가 이 전압강을 더하면은 이 기전력이 되죠.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전압방정식이죠. 자, 요 전압방정식. 자, 여기서도 전압방정식 써보죠. 여기 0V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단자전압에다가, 이게 어떤 고장점 전압이에요. 이 단자전압에다가 이 전압강을 갖다 더한 게 이 기전력이 되겠죠. 0V 기전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발전기 기본식은 V1, V2, V0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고장점 전압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발전기 기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1은, 자, V1만 남겨놓고 이쪽 넘기면 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V2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부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V0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발전기 기본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압 계산할 때, 불평형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각상의 어떤 전압을 계산할 때 요걸 갖다가 활용해서 전압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은 불평형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각상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갖다 계산할 때 이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왕 해봤으니까 정상분만 존재하는 삼상 단락 고장인 경우는 얘만 가지고 해석을 하겠죠. 자, 그걸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이제 고장의 종류별로 이제 사용하는 등가이로의 범위가 다르고 이제 합성되는 것도 어떻게 합성되느냐, 그 양상이 달라지겠죠. 이제 그걸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익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그냥 웜업이에요. 자, 삼상 단락 고장은 뭐냐면 정상분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역상분이나 영상분 회로를 갖다 놓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해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성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정상분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상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락이 났다. 여기가 고장점 전압이잖아요. 여기서 단락이 났다. 그러면은 요 단락전류, 이게 단락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I1은 2A에서 Z1. 이제 이게 선로 임피던스가 되는 게 소위 말로 하면은. 그죠? 그래서 삼상 단락전류, 이 자체가 삼상 단락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게 삼상 단락전류인지는 제가 칠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회로 하나의 단상 등가이로만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삼상 단락전류가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이게 삼상 단락전류가 돼요. 그래서 3S라고 쓴 겁니다. 바로. 왜 제가 이걸 여기다가 굳이 써놨냐면 뒤에 나올 뭐 성간단락이라든지 일선 지락이 나왔을 때 그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절대적인 크기랑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뭐냐면 여기다가 미리 삼상 단락전류는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크기를 아니까 상간 단락도 다음 시간에 해볼 거 아니에요. 또 일선 지락도 다음 시간은 아니지만 또 뒤에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일선 지락 전류하고 삼상 단락 전류하고는 크기 관계는 어떻게 되냐? 과연 뭐 일선 지락 전류가 삼상 단락 전류보다 항상 작은 거냐? 아니면 일선 지락 전류가 삼상 단락 전류보다 더 클 수도 있냐? 그런 걸 갖다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간 단락 전류하고도 삼상 단락 전류하고도 또 크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이걸 좀 기억해 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있죠. 그 대칭좌표법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삼상의 성분도, 뭐 불평형을 포함해서 어떤 삼상의 성분도 전압전류 성분이죠. 그걸 갖다 뭘로 분해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 대칭 성분으로 분해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은요. 그래서 이제 분해를 했으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겠죠. 그러면 어떻게 놓고 해석을 하는 거냐 그러면 세 가지 아까 삼상 단락 고장 계산했던 것도 하나의 단상 등가이로만 놓고 해석하니까 너무너무 쉬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 가지 단상 등가이로 놓고 해석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심플하게.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결과를 갖다 합성해서 원래 불평형 결과를 얻어내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본론으로 가기 전에 뭐냐면 중간 과정으로 그러면 각
각각에 해당하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뭐냐면 단상 등가율을 갖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더불어서 발전기 기본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